며칠째 많은 전자파를 접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가전제품, 집에서 쓰는 게 가전제품이죠. 그리고 뭐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값은 얼마고, 그것이 과연 유해한지, 또 유해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 30분 정도 열심히 한번 강의할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메모했다가 저한테 물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저한테 또 하나의 걱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몇 시예요? 네, 2시죠. 2시 15분. 예, 식사하고 가장 또 졸릴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명강의 중에 명강의는 다 재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재워드릴 건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진짜 이 전자파에 대해서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진짜 연구를 한번 할 것인지 한번 강의를 들으시는 거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일단은 전자파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고, 특히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전자파가 진짜 얼마나 나오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자파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직접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보여드린다 그러니까 한번 마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전자파 관련한 것들이 많이 신문에 나요. 신문에 난 정도가 아니라 방송에도 심심하면 나요.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점심 때 뭐. 그래서 지상파 플러스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JTBC라든지 요새 TV조선이라든지 요 종합편성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전자파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자파를 다루는 이유가 계속 신문에 휴대폰을 쓰면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는 불임이 온다. 특히 이제 정자나 남자가 약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주로 어디 가지 않으세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생식기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 못 낳는 게 꼭 핸드폰 책임인 것처럼 막 신문에 나면 굉장히 걱정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가 지금 30 결혼 정년기인데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 아직 안 했는데, 결혼하면 아마 그런 문제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또 휴대폰 쓰면 암이 걸린다. 또 송전선로 옆에 있으면 백혈병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금 이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전자파 중에서 보면 집에서 쓰는 것 중에서는 헤어드라이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럼 헤어드라이어를 오늘부터 안 쓸 것이냐? 아니죠. 목숨을 걸고 써야죠. 그렇죠? 이 머리를 말리고 이 머리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위험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차단 제품 중에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 선전 많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왜냐면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숯! 예, 맞았어요. 숯. 두 번째로. 예? 식물. 뭐예요? 선인장. 예, 맞아요. 예, 써있네요. 그렇죠? 예, 선인장. 저기, 아까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렇죠? 설문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끝나고 또 할 거예요. 끝나고 또 하는 거 시험 보겠다는 얘기죠. 시험 잘 듣고 있다가 이제 쓰셔야 되고, 그거 내신 분들은 좋은 선물도 준다 그러네요. 저도 좀 받아가고 싶은데요. 선인장, 숯, 그것만 있어요. 황토. 또 전자파 막을 수 있는 게 뭐 있고, 옥! 전자파 막을 수 있는 거 많죠. 예?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진짜 이게 차단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면 오늘 혹시 중간에 조시더라도 관계없어요. 요거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 이게 요약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똑같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나오면 야, 정부가 또 무슨 홍보하려고 만들었나? 사실 오늘 그걸 굉장히 걱정돼요. 무슨 뭐 안전하다는 홍보 교육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자파가 무엇인지 알고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우리가 현명하게 이걸 막는 방법이 뭔지. 요즘 여러분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미세먼지죠? 그럼 미세먼지, 다음에 우리 수석 부회장님한테 미세먼지 한번 하자 그러세요. 미세먼지 주제로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 또 우리 밑에 그 자자, 후손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파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4, 5년 됐어요. 전자레인지 괴담 돌았죠.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는데, 야, 이 레인지 괴담을 보니까,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을 하면, 여기에 그 뇌기능을 파괴한다더라. 뭐 DNA가 손상이 돼서 암에 걸린다더라.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돌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뭐 주부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건 전자파는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이 전자레인지,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자레인지. 21세기의 혁명 중에 여성들한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면 세탁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자밥솥이, 밥하는 거, 왜 삼시세끼 밥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 전자레인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자레인지야말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것부터 해방시켜 주십니까?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이 제일 문제되는 이 아저씨들, 예? 노인들,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놓고 하면 조금만 데피면 되고, 우리가 냉동된 거 다 얼려 먹을 수 있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전자레인지 요즘은 혼수품에 그냥 필수죠. 요즘은 뭐 집집마다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거 절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용돈 PD의 먹거리 X라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분이 시작하면서 막 어느 게 제일 관심이 많을까 딱 해서 그때 이 전자계담이 돌았어요. 이 전자레인지 계담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심층 보도를 했어요. 심층 보도.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가만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진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되면 DNA, RNA가 바뀌는지, 진짜 암을 일으키는지, 또 영양소가 파괴되는지,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했어요. 누가? 이영돈 PD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의뢰를 했겠죠. 어디 뭐 서울대학교 병원, 뭐 무슨 식품 연구하시는 학자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게 아마 먹거리 X가 아마 동화일 거예요. 아마 동화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다 했더니 영양소도 파괴 안 되고 DNA, RNA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해서 답을 내렸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영돈 PD 프로그램 한번 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전자파예요. 전자파라는 게 과연 뭔가? 이거는 공기 중을 날아가 다녀요. 근데 1초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1초에 뿅 하고 가는데 30만 킬로 가요. 그러니까 전자파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쑥 지나갑니다. 그럼 전자파라는 것은 대체 어떤 거냐? 전개와 자개로 생겼다는데 이거를 헤르츠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많은데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단위가 헤르츠예요. 그래서 이게 전개와 자개만 이렇게 막 그리는데 이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어떤 거는 이게 빨리 진동을 하고 어떤 건 천천히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파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주파수가 뭐 60Hz다, 어떤 거는 뭐 800메가다, 900메가다, 뭐 좀 주파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파수라는 것은 몇 번 진동하느냐, 1초에. 그러면 진동수가 많을수록 고주파고, 진동수가 낮을수록 저주파죠.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교수님이 전자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주파수 얘기를 왜 하지?
전자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계와 자계가 같이 있는 게 전자파예요. 전파, 자계, 전계, 자계.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인다 그랬죠? 어떤 속도로요? 비속도로.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 그래요. 파. 전파한다. 프로파게이션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자파 그럼 뭐라고요? 전계와 자계로 이루어진 파가 전자파인데 그게 파동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근데 그게 움직일 때 빛속도로 가는데 얘가 그냥 쭉 가는데 얘가 이렇게 한 번 진동해서 가는 게 있고 이거를 10번 진동해서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00만 번 진동해서 가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낮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전자파 얘기하면서 주파수까지 얘기했죠. 그럼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전자파라는 건 보니까 저는 TV 방송에서만 쓰는 게 전자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천문학에도 쓰고 레이더에도 쓰고 라디오에도 쓰고 이게 다 전자파예요. 빛도 전자파네? 엑스레이도 전자파네? 감마선도 전자파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마선도 배우고 엑스레이도 배우고 빛도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그렇게 알았죠?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전자파라고요. 그러니까 빛도 전계와 자기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찍는 엑스레이도 전계와 자기로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한 라디오 92.7MHz다. 그것도 AM 라디오 900kHz 그것도 전기와 자기로 되어 있고 교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전자파라는 것은 전계와 자기로 되어서 빛속도로 가면 다 전자파인데 얘가 파장에 따라 붙였더니 이게 주파수에 따라 같은 말이에요. 파장이나 주파수나 이제 거의 같은 말인데 그 반대의 개념인데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러고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가 주파수인데 뭐만 다르냐? 어떤 거는 주파수가 낮고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거는 주파수가 높고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빛은 주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라디오나 TV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쪽부터 높은 쪽까지 전자파는 굉장히 넓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좀 유식하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트럼 그러면 넓은 대역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쟤는 스펙트럼이 넓어. 그러면 쟤 아는 것도 많구나. 쟤 스펙트럼이 넓어. 그럼 쟤는 아는 친구들도 많구나. 근데 전자파를 뭐라 그런다고요?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왜? 대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근데 높은 거는 보니까 뭐가 있었죠? 빛도 있었고 엑스레이도 있었어요. 우리가 무해하다고 유해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양에 따라서 얘기해야죠. 햇빛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 유익한 거지만 그거를 과도하게 쏘면 안 좋죠.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녹용, 몸에 좋다고 하는 무슨 인삼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녹용을 좋다고 해서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양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 전자파의 양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전자파의 세기겠죠. 전자파가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따졌을 때 전자파의 세기가 세면 안 좋죠. 왜?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예가 뭐냐면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는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음식이 익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저렇게 위험한 전자레인지 그게 다 전자파 쓴다며. 그러니까 전자파가 위험한 거 아니냐고 다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음식을 익히거나 열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워를 세게, 파워를 세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게 한 파워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사람 다치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절대 전자파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안에만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는 뭐냐면
무엇이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절대적으로 해롭다, 해롭지 않다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거기에 노출되는 거기에 쏘이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전자파가 유해하느냐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전자파가 유해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유해하냐 해서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파법에. 그래서 이 기준 아래에서 쓰면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값 이상 넘어가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냐?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쓰는 인체 보호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가 훨씬 더 엄격해요. 다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요걸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빨간색이죠. 이 키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건데 훨씬 더 값이 낮다는 얘기는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값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뭐 우리나라 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느슨하거나 좀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그 관심이 많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라 정부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야, 저 나라 국민들은 저렇게 보호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그래?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전 세계 제가 다른 걸 다 비교했는데 제일 엄격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 이제 밑에 있으면 진짜 안전하냐? 그러죠. 인체 보호 기준은 있어요. 저거 이하로만 쓰면 되는데 과연 저 아래에 있어도 안전하냐? 그게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전자파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매일 가르치는 건데요. 전자파는 그거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으로부터 여기가 뭐냐면 이 축이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조금만 떨어지면 값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면 무조건 떨어뜨려 쓰시면 돼요. 얼마나? 네, 3cm. 이건 확 떨어지고요. 1m. 그러면 거의 잴 수 없을 정도로 작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갖다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값이 얼마가 될까? 라는 게 이제 이슈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전자파라는 것이 어떤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R분의 R 자승분의 R을 급격하게 하는 거는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되고 측정도 그래서 측정할 거예요. 측정하면 여기서 다 측정하면 값이 팍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값이 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시연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사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 봤더니 전자파를 만약에 많이 쐬면 열이 날 수 있어요. 그게 그 원리를 쓴 게 뭐죠? 전자레인지죠. 뭐 원적외선이든 원적외선도 맞아요. 그래서 쏘이면 열이 나요. 그래서 음식이 익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자파가 쏘이면 찌릿찌릿하게 자극이 와요. 그런 거 우리가 뭐 여름에 또는 겨울에라든지 이렇게 옷 이렇게 벗다 보면 정전기 현상이 탁 튀죠. 그런 거 잘못 만지면 칙 하고 막 순간적으로 따끔하죠. 따끔하고 또 이렇게 문고리 같은 거 잘못 만지면 겨울에 그러면 거기 있는 이 전화가 우리 몸으로 싹 들어오는 바람에 찌릿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가끔은 우리가 전기를 잘못 만져서 감전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현상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이 자극이 와서 순간적으로 놀래거나 없어져요. 그냥 그게 순간적으로 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법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 야, 거기 전화들이 모이지 마라고 우리가 법으로 명령해도 어쩔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건 왜? 전화들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근데 그 모이는 거 우리 눈에 보면 거기 안 잡으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접지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접지가 안 돼 있을 때는 많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 별로 없어요. 다 이미 이제 자동차에서 접지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 열이 나거나 자극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고 알기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여기 좀 서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비열작용. 열도 안 나요. 값도 무지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전자파가 해롭다고 나오는 거죠. 가서 재보니까 인체 보호 기준보다 훨씬 작아. 그런데 그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는 암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안 쓴 사람하고 쓴 사람을 조사했더니 10년 이상, 하루 30분 이상 오래 쓴 사람들은 안 쓴 사람보다 암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높더라.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우리가 주위에 암 발생이 많이 되긴 하지만 실제 핸드폰 써가지고 뇌암에 걸렸던 사람은 없거든요.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것도 핸드폰에 의해서 생겼다고 할 수가 없는데 핸드폰을 안 써도 암이 생겨요. 뇌암이. 그런데 핸드폰을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이 100만 명 중에 애증은 한 명 걸리는데 핸드폰 쓴 사람 100만 원 중에 두 명 나온다. 그럼 이건 100%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을 오래 쓴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송전솔로가 있어요. 그 송전솔로에 가까이 사는 어린아이의 백혈병인 경우에 송전선에서 멀리 사는 애보다 좀 높더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자파 이슈를 계속 지금 증폭되고 있고, 그러니 전자파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문헌들을 다 찾아보면 송전선에 의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귀해요. 어린아이 백혈병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상하게 송전선에 가까이 사는 애가 멀리 사는 데 높더라라는 것이 있다 없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있다 없다 나오면 어떻게 하죠?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요? 있다를 손들어 주죠. 그렇죠? 없다보다 있다를 왜? 건강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면 송전탑에 가까이 사는 어린아이 백혈병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라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 송전솔로에 있으면 다 암이 걸립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뭐에 대해서 왔느냐? 그러면 이런 가전제품에서의 전자파가 얼마나 나온지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부탁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가전제품을 재서 발표를 해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10배 이상 잘 돼 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값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 다른 나라 제가 다 찾아봤어요. 독일도 찾아보고 85년대 측정한 거예요. 최근 거는 있지도 않아. 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재느냐? 30cm 1m에서 재요. 여기 보니까 3c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해외에는 30cm예요. 왜? 측정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30cm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다 해서 여기 호주도 있고 값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를 드릴 텐데 여기는 어딘가요? 호주, 여기는 듀크니까 네덜란드, 여기 퀘벡, 캐나다. 그래서 다 측정해서 이미 2000년도 초반에 하고 요즘 측정도 안 해. 측정한 결과를 제가 다 비교해서 해보니까 3cm 이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크다 그랬어요. 근데 30cm만 이격하면
수십 분에 의해서 수백 분에 떨어진다 써 있죠. 그거는 모든 거기에 다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한 10개쯤 측정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30개 정도를 매년 측정을 해서 DVD부터 해서 약간 제가 얘기한 주전자, 우리 헤어드라이어, 커피, 토스터기, 커피 메이커에서 다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0cm 떨어뜨리면 믿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아예 밀착, 전기분도 밀착했어야 되니까 밀착해서 측정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 이거를 우리가 전자파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딱 켜놓고 다 측정을 해서 아예 붙여서 밀착해서 하고 모든 면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가장 큰 쪽을 해서 쫙 정리해서 밀착 10cm에서 1m까지 측정을 해서 저희가 값을 해서 했더니만, 여기에 보면 30cm나 1m는 확 떨어지니까 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우리 밀착한 경우만 보면, 밀착. 관심 있는 건 밀착이잖아요. 밀착했을 때 인체 보호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만 보여주면 굉장히 작잖아.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죠. 저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무리 작은 값도 걸릴 사람 걸리는 거고, 아무리 높아도 클 사람 클. 그런데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근거가 있잖아요. 인체 보호 기준은. 그 인체 보호 기준보다는 상당히 작은 건 사실이에요. 어느 경우에? 밀착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30cm나 60cm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전자파 좀 만져보고 싶고, 열도 좀 느껴보고 싶고, 자극도 느끼고 싶으면 안고 쓰시든지 밀착해 쓰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리 하면 되고, 30cm 이상만 떨어지면 괜찮다. 거기 김남 교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데이터고 얘기해요. 근데 30cm 떨어진 그 값도 안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값은 어마어마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전자파 있으니까 난 불안해 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밀착했을 때도 인체 보호전보다 굉장히 낮은데 3cm가 떨어지면 그거에 또 100분의 1이라 그러고, 1m 떨어지면 제가 측정할 수 없도록 작다 그랬죠. 그래도 있어요. 있기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전자파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빛이 있다 그랬죠?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 지금 프로젝터에 빛이 있고, 여기 지금 형광등 빛이 있고,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햇빛도 쬐면 안 되고 이 빛도 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 빛 쬐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험. 이건 눈에 보이는 빛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빛은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근데 그 값은 이런 기계로 재보니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낮은 값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전제품 중에 아까 헤어드라이어나 이런 것들이 밀착했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떨어뜨리면 작고, 또 헤어드라이어 그럼 어떻게 떨어뜨리고 쓰냐 이 사람아. 30cm 붙여 써야지. 그런데 우리가 5분 10분 쓰는 건 전혀 관계없어. 하루 종일 10년씩 쓰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고, 그때는 아마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5분 10분 전혀 걱정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걱정하세요. 이거 하면서 내가 뇌에 전자파가 들어가서 이거 곰팡했으면 어떡해. 그건 여러분 자유.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전자파 얘기하면 전자파가 나를 괴롭힌다. 전자파가 나를 지금 쫓아다닌다. 전자파가 나를 지금 꼭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파 과민증 증상을 가진 분이라 그래요. 그건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붙였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EHS라 그래요.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하이퍼니까 과민이죠. 신드롬이 뭐예요, 영어로? 신드롬이 증상이죠.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예. 나 전자파, 저기 와이파이, 저거 기지고 보기만 해도 막 머리 아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뭐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굉장히 이거는 뭐에 대한 거죠? 이모션, 감정적이고, 이 멘탈,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잡히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주려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뭐 괜찮겠네. 그걸 좀 조심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의 99.9%인데 0.01% 되신 분들은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분들은 모든 다른 거에 대해서도 건강염려증처럼 다른 거에 대해서, 특히 전자파에 대해서 특히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도 그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내가 약간 값 자체는 작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뭐 감정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한데 그걸 내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이겨내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이걸 알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현명한 회피라고 해요. 푸르던 영어로 avoidance. 현명하게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멀리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전자레인지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전자레인지 하고 열심히 가서 눈 갖다 대고 보죠. 그런 적 없어요. 전자레인지 하면 저 멀리 가야지. 왜? 아니까. 그렇지만 전자파가 안 나올 거라는 건 저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제가 뭐하러 거기 가까이 가 있어요. 굳이. 잠깐 음식 익었나 볼 때만 보면 되지. 그걸 굳이 음식이 뭐 익었나 안 익었나 눈 갖다 대고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쓰면 좋은 거에 대해서 핸드폰을 어떻게 쓰면 여러분 핸드폰 안 쓸 수 없죠. 또 우리가 가전제품 안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걱정되지 않았어요? 자라나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전파연구원에서 정부가 대표로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진짜 우리 좋은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지 못 드리잖아요. 그다음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가져서 여러분의 그래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있으면 보고 또 걱정이 되면 저한테나 거기 전문가 리스트가 있어요. 전화하세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거예요. 그래도 꼭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하고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전자파가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무해한 것과 유해한 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멀리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우리한테 무해하다는 걸 오늘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전자레인지가 전자파가 굉장히 세다고 해서 베란다에 놓고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 전자레인지가 그렇게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굳이 뭐 밖에 내놓고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멀리 적정한 거리만 유지한다면 어떤 전자제품이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TV 옆에다가 숯을 많이 놓았었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굳이 지저분하게 놓을 거 없고 전자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